네, 오늘 대법원에서는 흥미로운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공개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부부가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불륜이라든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그 당사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느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판례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까지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이혼을 청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어쨌건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면 그 상태를 감안을 해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지금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개 변론이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화면 지금 잠깐 볼 수 있나요? 자, 한번 보시죠. 또한 우리 민법은 혼인 파탄의 기준조차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법원에서의 공개 변론입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오히려 재판에서 파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더 치열하게 다툴 수 있습니다. 즉 남편이 집을 나가 다른 여자와 여전히 살면서 일제 연락을 끊고 여전히 유책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부인은 시부모를 모시고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면 과연 파탄이 된 것인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 또한 현실적으로 보험하게 되지 못합니다. 폭행 부정행위 기간이 아무리 길고 아기 유기까지 하여도 최고 금액이 5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는 무책 배우자가 받는 고통에 비해 현저히 작기 때문입니다. 재산 분할의 경우에도 뒷바라지를 하여 의사교수 남편을 만들어 놓아 이제 좀 살만하다고 하면 바람을 피우고 쫓아내는 경우 실무상 배우자에게 장래 부양료를 지급하는 재산 분할은 현재 전혀 채택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유책 배우자들의 경우 대부분 별거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실제 재산 분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존재한다고 하여도 별것 때문에 기여도를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 지금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문제 공개 변론 실황 모습입니다. 대법관들의 모습,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관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가상법정에서 찬반 토론해 볼 계획입니다. 두 명의 변호사를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두 분의 변호사의 먼저 모두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우자를 배신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것, 이 배우자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이 배우자가 잘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15년간 별거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부부관계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를 법으로 억지로 부부관계로 묶어놓는 것이 과연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상황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옳은지는 전혀 다른 평면의 문제입니다. 현실에 맞게 부부관계를 해소시키고 잘못하지 않은 배우자를 어떻게 보호하는 게 좋을지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네, 불륜 등의 방법으로 관계를 파탄시킨 남편이 이혼을 원한다고 해서 아무 잘못이 없는 부인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사회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용인되기 어렵겠죠. 이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두 분이 오늘 가상법정에서 각자 입장을 이제 변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례를 한 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례가요, 1976년에 결혼한 부부입니다. 분이 다른 여성과 동거하면서 혼외 자식을 낳았고요. 부인과는 15년 동안 별거를 했습니다. 이 남성에게 부인이 이혼을 청구했지만 하급심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부인에게 이혼을 청구한 것이죠. 이 남성이 부인에게 이혼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변호사님 유책주의라고 한다면서요? 네, 그렇죠. 유책주의? 무슨 말인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법 840조에 보면 이혼 사유들이 쭉 열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바람을 피는 거거나 아니면 버리고 집을 나갔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잘못한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돼 있는데 마지막 이제 6조 6항에 보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못한 사람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잘못한 사람은 혼인관계가 파탄이 됐더라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맞는지에 다툼이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1965년부터 잘못한 사람은 청구할 수 없다라는 일관된 입장이었거든요. 예. 그걸 지금 유책주의라고 하고 자,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제 공개 변론하는 건 이 네. 유책주의에서 잘못한 사람도 혼인관계가 완전히 끝이 나 있으면 예. 법으로 억지로 부부관계를 묶어놓는 게 맞는지 그 부분 관련해서 판례를 변경할지 관련해서 오늘 이제 공개 변론이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책이라는 게 책임이 있다라는 뜻이니까 그렇죠. 상대방의 책임이 있을 때 그 네, 당사자, 그 반대 그 배우자가 그럴 때만 그 이혼을 청구할 수 네, 있다라는 그렇죠.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과 대치되는 개념이 지금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대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개념이 파탄주의라는 파탄주의 좀 설명해 주시죠. 파탄주의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 혼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의 관계가 끝난 상황에서 그러한 파탄을 누가 원인 제공해서 만들어졌느냐를 따지지 않고 그냥 예. 현상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탄이 났고 상호 간의 실체가 부부 간의 실체가 없다라면 당연히 그 관계는 깨어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주의죠. 네. 자, 그럼 백 변호사님부터 먼저 본격적으로 변론해 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파탄주의를 진작 변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자, 이혼 소송을 이제 진행을 해보면 사실 이혼 사건은 뭐 증거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장이나 답변서나 내용을 보면 받을 때마다 상대방이 부르르 떱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더 잘못됐다는 걸 알려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부부관계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결합의 가능성이 있는 부부들도 거의 다 깨지는 현실이고요. 이번 사건만 딱 놓고 보면 지금 15년째 벌거 중입니다. 15년째 같은 집에 살고 있지 않은데 부부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데 법에서는 잘못한 사람이 청구했기 때문에 이혼을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라는 건데 예. 그러면 이게 형식적으로 법으로만 묶어놓은 혼인 관계가 네. 과연 이게 법적으로 타당한지. 근데 본인 이제 보통 사람분들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그럼 잘못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으면 쫓아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혼은 시켜주되 이 사람이 잘못했다는 사실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위자료와 또 그에 적합한 재산 분할을 해주면 그렇게 해서 잘못하지 않은 배우자를 보호해주는 방안을 생각해야지 억지로 부부관계를 법으로 묶어놓는 것 그게 타당한가는 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파탄주의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노 변호사님. 네, 그 가능한 그 유책주의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 가정의 해체를 막아서 그 보호받고 있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인 그 부인을 보호하자는 사실은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력이 있는 일방이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력 없는 일방을 함부로 쫓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에서 원래 인정되던 것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남자가 바람까지 피워놓고 그 다음에 못 살겠다 이혼하자 그렇죠. 이거 막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여자들이 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유책주의의 보호 아래 지금까지 이제 결혼 제도가 존재해 왔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그 여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능력이 없는 고령의 남성들까지도 아무런 대책 없이 파탄주의를 인정하게 되면 많이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그 부부가 10년을 살았어도 혹은 20년 살았어도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가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도 50%까지 인정해 준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여도를 따지면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둘 간의 부부관계를 단절시키게 되면 실제 그 능력이 없는 일방의 경우에는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쫓겨나는 사회에서 기능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탄주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뭐 의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존재나 그 제도나 이런 그 보완색이 없는 상황에서는 좀 위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유책주의, 파탄주의는 개념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 들으실 때 혼란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시청자들께서요. 그 말은 빼고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결혼이라는 게요. 예. 양 당사자가 서로 좋아서 같이 살겠다라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결혼이라고 하잖아요. 싫어하는 사람하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정이 생겨서 이렇게 장기간 뭐 별거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나가서 뭐 혼외자를 낳는다는 거 그걸 잘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부라고 할 수 없는 걸 법으로 강제한다는 거거든요. 유책주의라는 것.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봐도 유책주의를 택하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 유일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현상,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혼인의 자유 의사에 반하는 그런 어찌 보면 법으로 강제를 한다는 건데 그걸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고집한다는 건 좀 납득이 되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65년도부터 지금까지 유책주의를 채택했던 건 과거에는 진짜 축출이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쫓는 이혼이 네, 그렇죠.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여성분들의 이제 경제적인 능력도 많이 신장이 돼 있고 네. 지금은 과거처럼 여자가 그냥 쫓겨나는 이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위자료 액수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이야말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 거고 그런 부분으로 보완해서 의사에 반하는 혼인관계를 해소시켜줘야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둘이 아무리 싫어도 법으로 강제해서 살아라는 게 과연 맞는지 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판례가 좀 변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대가 달라졌고 여성이 이제 약자만은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네, 많이 그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혼인 생활이 실체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외국의 입법 내에서도 네. 그 가혹 조항이라고 하는 걸 두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이혼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둘 간에 아무리 그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혼인의 실체가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부관계를 단절시킴으로 인해서 부부 일방이 만약에 엄청난 경제적 고통이나 뭐 죽음까지 이르는 그런 힘든 상황이 견디게 되면 그것은 이혼시키면 안 된다라는 그런 문제점. 또 하나는 뭐 중병에 걸린 배우자를 버림으로 인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한다든가 미성년자의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없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아무리 혼인관계가 깨졌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관계를 유지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는 것이 사실은 전 세계적인 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지금 내가 상황이 안 좋고 지금 둘 간에 서로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그 둘 간에 이혼을 시켜가지고 뭐 딱 관계를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좀 바람직하지 않죠. 네, 두 분 변호사님께 제가 그러면 좀 궁금한 점을 하나씩 질문드리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그 남성 여성 그 부부가 실제로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상태라고 하더라도, 근데 예컨대 뭐 남자만 꼭 바람 피라는 부분 없지만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네. 그런데 부인이 그런데 그 혼인을 원치 않는다. 라면은 부인이 먼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네, 그렇죠. 그게 말 그대로의 아까 말씀한 잘못한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지죠. 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부인이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인은 혼인을 유지할 생각이 있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네. 그런데 바람까지 핀 남편이 그 부인의 뜻을 무시하고 혼인 청구를 한다.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이라는 건 예. 둘 다 좋아야 가는 게 결혼이잖아요. 양 당사자가 우리 혼인하겠다라고 의사가 결합이 돼야 결혼을 하는 거고. 네. 근데 이혼할 때는 한쪽 당사자는 도저히 못 살겠다는데 예. 상대방 의사 때문에 원치 않는 혼인 생활을 강요하는 것. 물론 잘못한 사람이 그런 거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있겠지만 예. 그런 강제는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보통 분들이 생각하실 때 보면 아니 바람까지 펴놓고 와서 이혼을 해달라 그러는데 그걸 받아주는 게 말이 돼? 뭐 이런 게 어찌 보면 아직까지 사회 통념이지만 네. 실제 혼인이라는 것, 그 가족을 들여다볼 때 과연 그러면 이렇게 억지로 둘을 묶어놓으면 둘이 앞으로 계속 행복할 수 있을지, 예. 그 자녀들은 계속 행복할 수 있을지 그런 면을 생각해보면 좀 다른 평면을 봐야 되는 거고 네. 우리나라가 소위 말하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한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몇 번 받아준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여자분이 정말 보복적 감정으로 결혼할 그 혼인관계 유지할 생각이 없는데 그냥 나를 절대로 못 벗어나 뭐 이런 경우라면 받아줬었는데 지금 그걸 조금 넓게 인정하자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말 그대로 나 이제 못 살겠으니까 무조건 이혼하자라고 했을 때 다 이건 이 정도는 파탄났네라고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예. 엄밀하게 판단해서 정말 이 정도,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 10년 이상 별거를 했는지 그런 부분을 다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좀 엄격하게 판단을 하면 파탄주의를 택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러면 이번에 노 변호사님한테 제가 오늘 그 가상법정의 재판장 입장에서 이번에 노 변호사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남편이, 바람핀 남편이 자꾸 남편만 바람폈다고 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런 경우가 더 많으니까 바람핀 남편이 이혼을 청구했는데 받아주더라도 법정에서 부인이 난 원치 않는다, 이혼을 라고 하면 재판부가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그걸 감안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이 바람을 피웠으면 그 사람이 혼인을 나쁘게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 결혼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이혼을 청구한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요. 우리가 사실 이혼이라고 하는 그런데 변호사님,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제도가 바뀌어서 청구를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법정에 갈 것 아닙니까? 이혼 법정으로. 그렇죠. 그럼 재판부가 부인은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기본적으로는 유책 배우자의 그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 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겠죠. 하지만 네. 만약에 파탄주의라고 하는 입장을 택한다면 네.
그 둘 간에 얼마나 부부 간의 관계가 없었는지, 둘 간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지, 얼마나 회복하기가 불가능한 건지 이런 것 등을 다 감안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주게 되는 거죠. 받아들여 주는군요. 부인은 그렇죠. 원치 않더라도 그렇죠. 남편이 강력하게 원하고 혼인을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관계를 유지 못할 것 같다, 그럼 받아들여 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받아들여준다라기보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파탄이 났다고 판단이 돼야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게 이 부부 관계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구나라는 걸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만 이혼을 받아들여주는 거고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조건 받아들여주는 건 좀 아니니까요. 그 부분은 조금 좀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사회 통념상으로는 이 잘못까지 해놓고서 바람 피워놓고서 이혼 청구했는데 재판부에서 그걸 받아들여 줄 가능성이 더 높고 그렇죠. 그러면 여성의 지위가 아무리 과거보다는 향상됐더라도 그걸 받아들여 주는 것이 맞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50년 동안 우리나라가 이 제도 하에 왔던 건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원치 않는 결혼 생활을 해소시켜주는 대신에 보호하는 방안을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를 어거지로 묶어놓는 것보단 한쪽은 도저히 못 살겠다는데 어거지로 묶어놔서 그 이후에 부부 생활을 행복하지 않다면 예. 그렇다면 남아있는 배우자, 잘못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높게 인정해준다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재산분할 관련해서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재산분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생각을 해야지 그냥 애시당초 잘못한 사람 청구하는 거 못하게 하자. 예. 그게 맞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이죠. 사실 그 많은 법조인들이 파탄주의를 지금 받아들여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 현실이 과연 그것을 따라주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무리 그 이상주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좋다 하더라도 그것을 도입하느냐 마느냐, 받아들이냐 마느냐의 문제는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내가 기본적으로 우리 백 변호사님처럼 날 좋아하지도 않고 서로 간에 사랑하지도 않는데 이 관계를 그냥 형식적으로만 얽매여 갖고 있으면 이게 무엇이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예.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를 유지하는 제도적 근간이 되는 것이고 상호 간의 책임과 약속에 의해서 결합되어진 것이며 개인 간의 만남이 아니고 그 둘 간의 아이들, 자손 그리고 부모님들 이런 여러 관계들이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단순히 오늘 마음이 변심해서 이제 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한다고 해서 그 관계를 그냥 아무렇게나 쉽게 깨트릴 수 있게 한다면 그건 정말 부당하고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네.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는 아직까지 위자료라던가 재산분할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확립이 되어 있지 않고 부부가 만약에 이혼을 해가지고 그 각각 따로 살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여자들이 갖게 되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너무 많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탄주의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때가 성숙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무책임하지 않나요? 네.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가장 큰 주요한 논거는 여성분들의 보호잖아요. 그럼 이번 사안 한번 지켜보시면 15년 별거했습니다. 생활비 제대로 줬을까요?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어쨌건 완전히 분리돼서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쪼갠다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혼을 받아준다고 해서 그 전까지 보호받지 못했던 분들이 더 보호받는 게 아니거든요. 법원에서 둘이 앞으로 잘 살아봐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혼 청구를 기각하면 잘 살 수 있나요? 현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말 그대로 계속 뭐 부양료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줘왔다면 지금 이혼이 돼서 이제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질 수도 있겠지만 네. 15년 이상 별거한 분들입니다. 이분들 15년 동안 별거하고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던 분이 이혼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성 인권이 올라가나요? 더 행복하게 살 근데 수 그 있나요? 부분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아니거든요. 논리가 안 맞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 관계에서 얻는 것이 있거든요. 사회 제도적으로 내 아이들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내 부모에게 내 가족에게 그런 거 지금 백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건 아주 단편적인 얘기에 불과한 것이고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이 남편이 나에게 돈을 주기 때문에 유지하고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유지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15년 동안 별거하면서도 결혼 유지하려고 했었던 그 이제 할머니시겠죠. 예. 그 부인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자식 생각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제가 그 재판장으로서 완전 중립에 서지 못하고 오늘 심정적으로 이쪽으로 좀 끌리는데 죄송합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도 당연히 보호해야죠. 보호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보호 관련해서 이 남편분이 정말 이 혼인 관계가 완전히 없다면 지금 없다면 그럼 과연 그 부분까지 보호를 해주는 게 그거는 또 어찌 보면 이 잘못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의사와는 전혀 반하는 그런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잘했다고 제가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두둔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죠. 이 두둔하는 게 아니고 예. 이 사람의 의사도 하나의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지금 뭐 간통죄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어긋나 있는 상황이라면 한쪽이 원하더라도 한쪽이 원하지 않으면 해소시키고 더 잘 살아갈 방안을 그러니까 마련해 이 주는 상황의 게 맞지. 문제점은 바로 이거죠. 한쪽이 원하면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죠. 근데 한쪽이 원한다고 해도 혼인 관계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으로 마음이 바뀐 것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혼인 관계가 없다면 이걸 유지시켜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다른 논의 표명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본의 사례가 있는데 일본이 바로 그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청구할 수 있도록 바꿨는데 거기 몇 가지 조건을 달았단 말입니다. 네. 그게 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픽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일본이 준비한 일본이 이번에 시행한 파탄주의 선회 조건,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것, 그러니까 어린 자녀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상당 기간 별거를 했어야 된다. 피고가 정신적,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여성을 얘기하는 거, 이 케이스에서는 여성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정신적, 사회적으로 힘든 상황이 아닐 것. 이럴 때만 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있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파탄주의를 택한다고 해서 그냥 나는 저 사람을 못 살겠어 하면 다 이혼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의 일정한 규제 장치를 좀 마련하고 그리고 실제 혼인관계가 완벽하게 파탄됐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런 그냥 바람 피고 와서 이혼하는 거 다 받아들여 줄 거라는 그런 정도의 부작용은 생각보다는 심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아마 파탄주의를 택하게 된다면 해외,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일본의 이런 예들을 어느 정도 차용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차용해서 잘못하지 않은 배우자들 잘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 두는 방향으로 해서 진행된다면 파탄주의를 택한다고 해서 지금과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거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저 말씀하시는 그 사안은 정말로 그게 완전한 파탄주의라고 보기는 어렵고 완화된 의미의 유책주의 혹은 완화된 의미의 파탄주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저 그 상황을 보시면은 미성년 자녀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다음에 그 피고가 힘들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피고가 상당히 힘들겠죠. 당연히 이혼 소송을 하는데 또 아이가 없을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도 않겠죠. 그렇다면 저것을 완전한 의미의 파탄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파탄주의든 유책주의든 간에 사회 가치관의 문제이겠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가상법정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얘기 들었습니다. 두 분의 실제 입장이 아니라 각각 저희가 부탁해드린, 부여해드린 그 입장에 따라서 오늘 변론해 주셨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